네, G1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가 소식, 또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현장 N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G1 방송 영서지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부터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영장 집행에 이미 한 차례 실패한 공수처가 영장을 재발부받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영장 만료 시한이 언제인지 또 언제 재집행에 들어갈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집행 때 5시간 반 만에 포기하고 돌아온 공수처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엔 장기전까지 대비하면서 경찰과 함께 신중하게 비정한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번에도 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는 여권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겁니다. 나아가 역할이나 존재에 대한 의문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조직이라 야당도 곤혹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1차 집행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기관끼리 충돌도 피해야 하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찬반 시민이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어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돌연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셈인데 혼돈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차 집행 때는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향했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강원도 친윤 의원들의 역할도 두드러져 보입니다.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영장 집행 마지막 시한이었는데요. 그날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습니다.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이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이철규, 유상범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는 환호를 받았겠지만 방탄 의원단이다 뭐다 하는 비판이 많았었고 또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이렇게 하다가는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달리다가는 중도 표심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특히 관심이 있을 텐데요. 소위 친윤계 핵심에 강원도 의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철규, 유상범 의원은 지난 6일 관저로 달려갔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외압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두고 조금 전 오후 5시에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공수처장 등을 상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집행 시도는 절차상 잘못된 것이고 국민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어제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윤계 의원들이 더 강한 태도로 방어를 넘어서서 역공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여권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분위기는 있어 보이지만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최전선에 서 있는 강원도 친윤 의원들의 선택이 후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가 참 걱정이에요.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더 큰 걱정을 낳고 있는데 정치권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전체 예산의 67%를 전년 속도로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조기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수출,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모두 최악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려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당장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가급적 빨리 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이다, 또 퍼주기냐 이러면서 부정적입니다. 강원도로선 이제 모든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경제 위기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수 결손 때문에 지방 교부세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2024년에 2,286억 원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쓰임새가 정해진 다른 예산과 달리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면 지방정부의 역할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정부 방침대로 과감한 예산 조기 집행에 주력하고 또 혹시 있을 조기 추경에도 대응해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서지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영서지사입니다. 네, 원주시가 지역 특성을 살린 애국가 영상을 야심차게 자체 제작했다고 들었어요. 여러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원주시 버전 애국가를 만든 건데요. 시무식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애국가 영상은 치악산의 일출과 운무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원주시의 전경으로 시작되는데요. 녹음이 짙은 국형사 계곡과 단풍에 물든 치악산 비로봉, 반계리 은행나무 등 원주의 관광 명소의 절경도 담겼습니다. 원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만두축제와 에브리싱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들도 소개가 됩니다. 애국가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불러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원주시는 애국가 영상이 원주시를 외부에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 홍보에 톡톡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시민들에게도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주시는 국민의례가 필요한 모든 행사에서 원주 버전 애국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아동복지에 힘쓰고 있는데요. 태백시에선 아동 청소년 꿈을 지원하기 위한 꿈탄탄 바우처를 확대 시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강원자치도에서는 처음 시행한 꿈탄탄 바우처가 올해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꿈탄탄 바우처는 태백시가 지난해 5월 강원자치도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요. 매달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구 소득에 따라 진로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진로활동비를 통해 태백에 사는 아이들은 문제집을 사거나 전시를 관람하는 등 300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꿈탄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아이들이 지역의 희망이라고 보고 올해부터 꿈탄탄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지원 금액부터 올렸습니다. 지난해 연간 최대 84만 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소득 기준부터 없애 모든 9살에서 18살까지 아동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기존 2,000명에서 3,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시가 젊은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을 좀 안 꺼내려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는 향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체랑 협의를 좀 맞춰서 다시 해서 연 한 120만 원까지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는 꿈탄탄 바우처를 비롯해서 육아 기본 수당과 각종 장학금 등을 확대해 태백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올림픽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동계 스포츠를 배울 수 있고 또 올림픽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동계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훈련과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드림 프로그램이 강릉과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스리랑카와 과테말라 등 27개국에서 온 12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습니다. 눈을 쉽게 볼 수 없는 나라에서 동계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보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I am first time the winter season, Sri Lanka not winter, because actually very cool and fantastic and happy, very happy. 지난 2004년 시작한 드림 프로그램에는 21년 동안 모두 2,600여 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166명은 전문 선수로 성장해 국제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뭉초 캠프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1,200명의 청소년이 오늘 24일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종목을 체험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캠프에서는 올림픽 종목 체험뿐 아니라 올림픽 참가자를 만나 스포츠의 도전과 극복의 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서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